프리토스 흑자 전환 시점과 추가 자금 조달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현재는 이제 적자폭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가장 최근 실적인 25년 1분기 그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도 매출이 이제 690만 불,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이제 450만 불 정도로 되어가지고 그 OPM하고 NPM이 마이너스 65.2%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IPO를 통해가지고 보안 현금주가 25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3,640만 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제 26년을 흑자 전환의 기준 시점으로 발표하고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게는 흑자 전환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흑자 전환이 된다면은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분석글에서 검토했던 바와 같이 브레이토스 같은 경우에 물류 플랫폼 디지털화를 위해서 극도로 우수적인 물류업계, 물류 기업들을 하나하나 설득해가지고 디지털 플랫폼에 입점시켰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화주들이 입점했다는 사실이 포워더를, 그 다음에 포워더가 입점했다는 사실이 화주를 유인하는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리토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프리토스의 적자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충분한 실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자금의 추가 수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한 레버리지를 끌어다 쓴 투자자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분석글 마지막 말미에 아무리 BM이 좋더라도 운전대에 칼을 꽂고 운전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없다면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치명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이토스 실적을 통해 이제 향후 실적 시나리오를 지금까지 실적을 통해 향후 실적 시나리오를 한번 추정해봤습니다. 최근 2년간 이제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상정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플랫폼을 구독하는 매출인 솔루션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운임 변동에 영향을 덜 받고 그 다음에 구독 이제 매출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데 따른 구독 매출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 변동성이 더 낮고 소비자들이 늘어나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은 형태의 B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글로벌 교육 환경 속에서 물류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 기업들이 물류비를 최적화하려는 수요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다수의 화주와 포워더가 들어와 있는 중립적 물류 플랫폼으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솔루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솔루션을 사용하는 화주와 포워더 고객이 증가하면은 플랫폼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출 성장의 논리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그 25년 1분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운임이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낮아지더라도 솔루션 매출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리토스 경영진이 흑자 전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향후 2년간 동안은 전체 매출 증가에 선행해서 나타난 솔루션 매출 증가율의 절반 수준의 수수료 매출의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 25% 정도의 성장률이 이제 그 베이스 케이스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역이 위축돼가지고 운임이 상당히 낮게 유지되어서 이제 매출 그 전체 이제 그 물류 연결 횟수의 그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낮아져서 이제 그 플랫폼 부문 수수료 매출이 성장률 0으로 유지되고 솔루션 부문 성장률이 30%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제 좋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에 매출 성장률이 20%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역이 정상화돼가지고 솔루션 부문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이제 플랫폼 수수료 매출이 나타난다면은 고르게 30% 정도의 성장률을 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제 수수료 매출이 역성장한다고 보게 되면은 전체 성장률은 15%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 케이스를 상정해가지고 이제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 이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한 결과 비용이 플랫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 원가는 2.100만 불, 그다음에 판관비는 620만 불, 그다음에 R&D 투자는 270만 불 정도의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하고 이익 성장 경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굿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7년 1분기, 그다음에 베이스 케이스는 27년 2분기, 배드 케이스는 27년 4분기, 그다음에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28년 3분기까지 이제 흑자전환 시점이 늦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체 누적 영업 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보유 현금이 이제 3,730만 불이거든요. 거기 대비해서 크리티컬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워스트 케이스에도 28년 2분기에 흑자 전환할 때까지 이제 1,000만 불 정도의 보유 현금이 남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8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500만 불 정도 되고, 이런 실적이 이제 4분기 동안 반복된다라고만 가정하더라도 연 2천만 불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시총 이제 그 1.136억 불 정도 대비해가지고 BOR이 6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지금까지 보여준 경영진 영업 역량, 그다음에 강력한 경제적 회자의 근거,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28년 4분기까지 이런 성장 추이가 이어질 수 없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게 오히려 과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워스트 케이스가 현실화돼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역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흑자전환 시점은 조금 늦춰지겠지만 이제 누적 추가 손실 규모는 1,380만 불 정도 수준으로, 최악 경우에 이거를 이제 현 시점에 전부 외부에서 조달해가지고 이제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라고 보더라도 현재 시총 대비해서 12.2% 수준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BEP 달성 시점이 가까워진다면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평가도 더 개선돼가지고 희석 비율이 10% 이하로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에도 이제 BEP 달성까지 아주 긴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8조 불에 달하는 거대한 전 세계 물류 시장에서 0.05%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뿐인 프레이토스가 물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디지털화라는 트렌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은 지금 시총으로는 그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적자 기업이라는 점에서 다소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상방으로 10배, 20배, 뭐 크게 보면 100배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부담할 만한 리스크라고 생각되어서 25년 3분기 커버 기업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